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포항 시내에서 노란색 택시를 덜어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택시기사가 주인으로 산업금이 없고 월 수입도 늘어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줄지어선 노란색의 새 택시들, 이른바 쿱이라 불리는 전국 두 번째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기존 회사로부터 택시를 양도받아 이달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원은 산업금 없이 하루 기준금 10만 원을 내면 월급 90만 원과 45만 원 정도의 배당금, 추가 수익금을 갖게 됩니다. 법인에서보다는 60에서 한 70여만 원은 더 금액이 저희들 보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 처음으로 출범한 서울협동조합 택시는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낼 수 있고 실제로 수입도 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150 벌기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하면서부터 그냥 마음 놓고 해도 200 왔다 갔다. 그러나 포항조합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2달간의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한 택시는 48대인데 2교대인 점을 감안하면 96명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30여 명이 부족합니다. 협동조합 택시는 서울과 포항에 이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영 택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협동조합 택시로 계속 전환돼 가서 전국적으로 올해 한 20개 정도의 회사가 협동조합 택시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제복을 갖춰 입고 서비스를 강화한 협동조합 택시가 근로자의 권익은 물론 승객 서비스 향상도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와 철도 터널 공사를 하면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개혁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하거나 부품을 덜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한창인 울산 포항 간 복선전철 309. 터널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 장비로 바위를 조금씩 깨는 이른바 슈퍼 웨지 공법으로 터널을 뚫는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화약을 터뜨렸습니다. 공사 금액이 5분의 1 정도로 줄었고 공사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돼 2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부분 개통한 울산 포항 고속도로. 10공구의 터널 4곳을 조사해봤더니 터널 붕괴를 막기 위해 락볼트라는 부품 7만 7천여 개를 써야 했지만 5만 3천여 개만 사용했습니다. 11공구 역시 3만 3천여 개의 락볼트를 쓰기로 계약을 했지만 절반 정도만 시공해 2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 직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골프채까지 받으며 눈 감아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발조처에서 이제 감리 업무를 다 총괄 다 맡기기 때문에 책임 감리에서 이제 발조처의 권한을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현장 소장 1명을 구속하고 감리단장과 공사팀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문제가 된 터널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북 동해안 일선 시군의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1년 전과 비교한 결과 포항시는 300여 명이 증가한 반면 경주시와 영덕, 울진, 울릉군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포항시의 인구 증가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됐습니다. 14살에서 64살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포항시가 74%, 울릉군이 71%, 경주시가 70.1%로 도내 평균인 69.7%를 넘어선 반면 울진군은 64%, 영덕군은 59%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내 등록 외국인은 4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경주시가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편의점 등에 강도가 침입했을 때 통화하지 않고도 전화로 경찰에 알려주는 이른바 한달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범인을 현장에서 3분 만에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점원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 2명이 편의점으로 출동해 범인을 바로 제압합니다.
지난 16일 경주의 한 금은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외국인은 범행 3분 만에 현장에서 붙잡혔고 이달 초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담배를 훔친 10대들도 8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때는 당하는 수밖에. 물론 남자들이라면 뭐 이러면 어떻게 좀 힘으로라도 하지만 여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한다름 시스템은 비상시 직접 통화 없이도 경찰에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방범 시스템입니다. 수화기를 떨어뜨린 뒤 7초가 지나면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성건동 평화편의점 한다름 신속 출동 바람. 성근 순환아 긴급 출동. 한때 수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오인 신고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근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작동이 많지만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여 그것을 개선하고 어떤 범행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하고 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런. 한다름 시스템은 편의점과 금은방 외에 소규모 영세 식당이나 가게도 추가 비용 없이 경찰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철강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사들이 올해도 대졸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열사를 포함해 6,400여 명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세아그룹은 계열사별로 수요를 조사해 오는 4월에 신입사원 공채 규모를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의 고장으로 부상한 영덕에서 6년째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에 대규모 대회가 치러져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추위가 심수를 부려도 바닷바람은 내륙보다 훈훈한 탓에 영덕이 겨울 스포츠 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래축구 국가대표 등용문인 제52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올해 대회에는 전국 152개교 220개 팀이 참가해 예선과 본선 342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축구장에 응원 나온 학부모들은 감탄합니다. 경기장이 혼잡한 곳에 있지 않아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색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3년째 영덕을 방문했다는 아버지는 8곳으로 늘어난 축구장 하나하나가 특징이 있다고 만족합니다. 한 해가 올 때마다 많이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도 집은 대구인데 지역 주민으로서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영덕군은 각 팀마다 공무원을 지정해 숙박과 식사, 관광지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협회가 이 대회를 6년째 영덕에서 개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덕군이 이처럼 축구단 모시기에 정성을 쏟는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연인은 한 15,000명 정도가 2주일 정도 경기가 열리는데 지역 경제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덕군은 인구가 적은 군 단위 규모에서는 치르기 힘든 대규모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든 광역시도에서 최대 3곳까지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대구 경북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대구와 경북 25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6곳이 우선 추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 간 경선 방식 합의가 어려워 100% 국민 경선을 치를 곳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지역 현역 물갈이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동해안발전본부 포항 이전 결정과 관련해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해양수산뿐만 아니라 환경과 소방조직 그리고 경북교육청 이청사가 함께 포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의 박명재 이병석 의원은 도지사에게 감사하다며 동해안발전본부가 환동의 거점 도시와 동부가 최고의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새누리당 정종복 예비후보는 경상북도가 이전지로 포항을 내정해놓고 경주와 영천 등 동남권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이를 철회하고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 북구의 새누리당 김정재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성장 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친박이냐는 질문에 스스로 친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창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가 중앙에 얹으리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사죄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의 새누리당 전광삼 예비후보는 오늘 울진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진박 간별사로 통하는 최경환 의원은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고 홍문종 의원이 대신 참석해 전광삼 예비후보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해양수산물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포스텍 황동수 교수팀이 멍게가 수시간 안에 상처를 회복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해 실인 2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 소재는 멍게 혈액에서 추출한 물질인 갈산을 이용해 기존 소재보다 생체 안전성이 높고 보다 빠른 시간에 치료가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저명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고 올해 국내 벤처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치과용 치료 소재로 개발돼 시판될 예정입니다.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우철 포항문화방송 사장은 오늘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 4억 8,700여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포항 MBC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은 성금은 1년 전에 비해 12.4%, 5,4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경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추위가 풀렸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바람이 꽤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한낮에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면서 추위가 한결 풀렸습니다. 내일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아침 포항 1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내일 감기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요. 실내 습도 조절을 잘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덕 영하 1도, 포항 1도, 경주 영하 4도, 한낮에는 포항 11도, 경주 10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눈 소식 없이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릉도 2도, 독도 4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모두 7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해상에 구름만 지나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암컷 대게와 채장 미달 대게에 대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산당국과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에 있는 어업기술센터에서 포항과 영덕 등 동해안 시군과 동해어업관리단, 포항해경 담당자들과 함께 대게 불법 포획 단속을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포항해경은 대개 불법 포획을 근절하기 위해선 육상에서의 유통만 단속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운반책과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며 일선시군과 경찰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불이 나 폐목재 2톤가량과 컨테이너 등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의 연통 불티가 강풍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정치인을 국회로 보낼 것을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개헌을 위해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단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복지사업 확대로 가중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표단은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소비세와 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